이번 시간에는 이제 방화, 방국, 그 다음에 이제 육합, 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될 게 삼합은 했어요, 그죠? 삼합은 했고 삼합이 중요합니다. 방합은 뭘 방합이라고 그러느냐? 방국. 여기가 임묘진을 방국이라고 그래요. 방합이라고도 하고 방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묘진은 목들이 지금 봄이 다 뭉쳐 있는 거죠. 봄 기운이. 이게 인묘진 봄 기운이 다 뭉쳐져 있죠. 그리고 방위는 동이죠. 그죠? 동쪽. 그러니까 삼합이 어떤 기운의 속성이 많다면 시간의 속성과 기운의 속성이 많아요. 삼합은 이질적인 게 모여 있죠. 그죠? 삼합은 태어나서 장성하고 그 다음에 죽고 이런 시간의 흐름과 또 이질적인 목이었다 그러면 해묘미가 만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결합 뭐 이런 형태로 봅니다. 사회적 결합, 시간의 변화. 근데 이 방국이 되면 얘는 공간적인 결합을 의미해요. 동쪽이잖아요. 동쪽. 방위가 같죠. 그리고 같은 목기운의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목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혈연적인 의미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이질적인 것들이 모였다면 여기는 같은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인묘진이라는 공통분모가.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가 좀 이익적인 결합으로도 봅니다. 이익을 위해서 뭉친 사회적인 모임, 뭐 이런 개념이라면 이건 좀 혈연적인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오미, 당연히 요거는 이제 여기는 목, 화국, 여기는 금국이 되죠, 그죠? 여기는 수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합하고 방합이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방합은 이렇게 공간과 같은 계절적인 속성이 같은 것끼리 뭉쳐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묘진 방국이라고 해요. 왜? 방위가 같은 데니까. 인묘진 방국. 그 다음에 이제 사오미 방국, 신유술. 그럼 뭐 이게 방국이 더 강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쓰임새는 삼합이 훨씬 더 쓰임새가 더 많습니다. 해자추 방국.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암기가 이제 필요도 없죠, 사실은. 알고 보면. 뭐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합이 있습니다. 지지에. 육합. 육합은 이렇게 자축합,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횡합이라고도 하는데, 인해합. 그 다음에 이제 묘술합. 이게 왜 육합이 이렇게 묘술합을 하고 진유합을 하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점성학에서 나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명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결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연구돼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박사 논문에서도 석박사 논문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근거들이 이렇게 좀 밝혀지면 좋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론이 많아요. 뭐 다양합니다. 이게 되네, 안 되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네. 여러 가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뭘 두 가지를 인정하냐면 제가 활용하는 거는 인의 합 이거와 진유합 요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육합 중에. 나머지는 특별한 의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의 합은 이거를 이제 생합이라고 그래요. 인의 합. 합 중에 인의 합하고 진유합. 이거는 이제 수생목 관계죠. 그죠? 수생목. 그래서 이제 생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생하는 합이다 해서. 수생목. 진유합. 토생금이죠. 그죠? 요것도 이제 생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합, 목. 목. 이것도 이제 거의 그 목국에 주네요. 진유, 합, 금. 그러니까 진유가 합해서 금의 속성이 강해지는 거고 인해 합을 해서 목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묘와 술이 만나서 화를 만드는 어떤 기전이 없어요. 묘술합은. 묘술 합을 해서 화가 된다 했는데 이 속성을 찾을 길이 없어요. 자와 축이 만나서 어떻게 토가 되느냐? 그럼 이 토는 어떤 토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거론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해자축 방국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극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목극토의 관계니까 생합이 안 되죠. 극합.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사신. 그러니까 사신합 같은 경우는 합이냐, 형이냐. 그러면 형의 속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형도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형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지 합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합의 형태의 결합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해합목, 진유합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의 그 강한 실제 사주를 논할 때도 이거는 합으로서 기능도 하고 작용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묘술합 같은 경우에는 과연 묘술합이 돼서 이것들이 어떤 화의 기운을 돌출해낼 수 있고 합으로서의 확실한 작용력을 보여주느냐, 그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합 중에서 인정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축합토 같은 경우도 어떻게 토가 되느냐 설명 못 합니다. 그 토는 어떤 토냐 이것도 설명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물이, 이게 축은 어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얼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얼리면 물이 단단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중국에선가 거기는 호수가 아주 그 엄청나게 넓은 호수가 얼었을 때 그거를 임대해 줬어요. 자동차 그 실험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얼음길을 어떻게 잘 달리나 이런 거 이제 그런 실험을 자동차 회사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임대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얼면 땅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면. 그런 속성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나무를 키우는 속성의 땅이 되지는 못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인해합목하고 진유합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충 관계를 보시면 충은 어떤 게 충이 되느냐? 충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이제 충입니다. 서로 반대에 있는 거 충미충 이렇게, 그리고 진술충, 뭐 인신충 이런 게 이제 다 충관계죠. 사회충. 그러니까 서로 기운이 서로 양리 반대된 기운을 가졌죠. 그죠? 반대된 기운. 그 반대된 기운끼리 만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서로 부딪힙니다. 이렇게 합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상대를 깨트리는 그런 속성으로도 읽는데, 실제 좌우충이 됐다고 해서 오화가 깨져가지고 뭐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것들은 이렇게 왕지들은 자기 기운을 그렇게 쉽게 잃지를 않습니다. 좌우묘유는. 자기 색깔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충이 되면 자수에서 오화가 잠시 물러나는 속성은 갖고 있어도 이렇게 오화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 자수밖에 안 남아있고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단지 좌우충을 만나면 오화가 안정적으로 밝음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얘가 잠자는 오화를 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를 오화를 발동시키기도 합니다. 발동. 그러니까 발동시키는지 아니면 오화를 위축시키는지를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오화를 발동시키는 형태가 되면 오히려 오가 발전적으로 쓰이는 게 됩니다. 묘유충도 마찬가지예요. 유를 입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묘유충이 돼서 입이 깨질 수도 있고, 오히려 묘가 와서 입을 강하게 발동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읽는 게 프로죠. 어떤 게 발동이고 어떤 게 깨지는 거냐. 근데 충이라는 거는 대개 기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을 굉장히 무섭게 보고 부정적인 요소로만 봅니다. 또 대부분의 시중의 책이나 가르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충이 돼서 못 쓴다, 깨졌다, 뭐 비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수일수록 충의 긍정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는 오를 발동시키는 요인도 되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게 자수가 오화를 깨우러 가가지고 둘이 껴안고 다시 침대에서 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꾸 오화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깨우는 거잖아요. 그죠? 오화가 좋아하는 행동을 같이 한다. 그건 같이 자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오화를 발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발동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가 오를 불러올 수 있는 속성도 있습니다. 자가 많다는 것은 자 반대에 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대대작용이라고 합니다. 대대작용.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대작용도. 그 상대 이거는 이제 기다릴 때를 써서 대대작용입니다. 상대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반대되어 있는 그 상대로 인해서 내가 발동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내 변화를, 그래서 얘가 얘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대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충은 좌우충, 반대되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 금방 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충들이 서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의 쓰임새는 뭐 다양하게 거론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합하고 방국, 육합, 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